믿을 수가 없어. 키미 안토넬리는 어제 있었던 일, 즉 마지막 라운드에서 실수를 해서 랜도 노리스가 앞지른 후 살해, 협박을 받았다. 하지만 키미가 원해서가 아니다. 키미는 실수를 했다. 마지막 라운드에서 그의 실수가 노리스에게 유리하게 작용해서 만약 키미 안토넬리가 카타르에서 뒤에 있었다면 10점이었을 것을 지금은 베르스타펜이 12점 차이다. 하지만 이건 키미의 잘못이 아니고 키미는 소셜미디어에서 받은 비난 때문에 비난을 받아야 할 욕설들 때문에 그의 프로필 사진을 검정색으로 바꿨고 이는 정말 끔찍한 일이다. 19세의 파일럿에게 이렇게 많은 비난을 받다니 키미는 19살이다. 불쌍하다. 난 그의 편에 서 있다. 난 그를 알고 있고 우리는 연락을 주고받고 있기 때문에 그의 편이다. 내가 그를 알고 있기 때문에 더욱 그렇다. 그리고 이런 일이 일어나서 정말 유감이다. 팬들의 반응이 이 경우 완전히 부정적이고 완전히 터무니없다. 왜냐하면 결국 그 사건에서 키미가 실수를 했기 때문이다. 오늘 비디오에서는 사건의 역학을 살펴보고 팀에 대한 다양한 발언들을 살펴볼 것이다. 레드불이 처음에 이 이론을 암시했기 때문이다. 시작하기 전에 비디오를 지원하기 위해 좋아요를 눌러주고 구독하고 알림을 활성화해서 포뮬러 1과 페라리에 관한 뉴스를 놓치지 않도록 하라. 그럼 먼저 메르세데스와 토토 울프의 발언을 보자. 그리고 나서 다른 것도 보자. 메르세데스는 이러한 발언을 했다. 토토 울프가 말했다. 람비아제가 키미 안토넬리가 노리스를 앞지나가게 놔줬다고 말했다. 그랑프리가 매우 감정적이고 정서적으로 되었다는 것을 이해하지만 그는 이점을 잃었다. 우리는 제작자 챔피언십에서 2위를 위해 싸우고 있으며 가능한 최대 점수를 얻으려고 한다. 이는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아무도 다른 사람을 통과시키지 않았다. 단지 키미의 실수였다. 그리고 이것은 나를 매우 지루하게 하고 람비아제가 그런 말을 했다는 것을 듣는 것이 나를 불쾌하게 만든다. 하지만 람비아제만이 아니다. 안토넬리는 랜도 노리스를 통과시켰다. 그를 통과시켰다. 너무 명백했다. 이것은 헬무트 마르코가 스카이 도이칠란트에서 한 말이다. 그리고 나서 토토 울프가 응수했다. 이것은 말이 안 되고 이런 발언을 듣는 것이 나를 정말로 불쾌하게 만든다. 어떻게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만큼 멍청할 수 있나? 여기서 레드불과 메르세데스 사이에 이런 말다툼이 있었다. 분명히 이 경우에 나는 메르세데스의 편이다. 절대적으로. 그리고 실제로 나중에 레드불 자체의 공개 사과가 도착했다. 사과가 도착했다. 오늘 아침에 레드불에서 온 것이다. 카타르 그랑프리 종료 직전과 직후에 메르세데스의 파일럿 키미 안토넬리가 의도적으로 랜도 노리스를 추월하도록 했다는 발언은 명백히 잘못된 것이다. 그 일의 리플레이를 보면 안토넬리가 후방을 잃고 차량의 통제를 잃어서 랜도 노리스를 통과시켰다. 키미에게 일어난 일과 그가 온라인에서 받은 모든 학대가 정말로 안타깝다. 하지만 내 생각에는 이후에 공식 성명으로 손을 씻는 것은 너무 쉽다. 말하기 전에 이미지를 보고 분석해야 한다. 특히 팀의 중요한 대표자라면 더욱 그렇다. 헬무트 마르코는 레드불에 있으며 레드불의 주요 인물 중 하나로 팬들이 가장 많이 따르는 인물 중 하나다. 그래서 만약 당신이 스카이 도이칠란트에서 공개적으로 발언을 한다면 키미가 노리스를 통과시켰다고 말하면 맥스의 팬덤과 사람들이 지금 맥스가 타이틀을 따기를 얼마나 원하는지를 알고 소동을 일으킨다. 그리고 이는 정당하다. 왜냐하면 어쨌든 맥스가 믿을 수 없는 시즌을 보냈기 때문에 현재 대중이 흥분하는 것이 정당하다. 하지만 거짓 소식을 전하고 부적절하게 누군가를 비난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특히 당신이 팀의 가장 중요한 인물 중 하나라면 우리가 원한다면 아마도 지금 이 순간 레드불에서 헬무트 마르코는 팀 프린시펄 로랑 메키보다 더 중요하다. 그래서 이것도 고려해야 한다. 왜냐하면 헬무트 마르코는 지금 이 순간 레드불 내에서 미디어 권력으로서 1위의 인물이기 때문에 이것은 큰 영향을 미친다. 여기서도 경기 후에 키미가 했던 말을 보여주겠다. 키미가 말했다. 내 경주를 하려고 했고 포디움에 오르려고 했고 한계까지 밀어붙였고 후방을 잃었다. 트랙을 벗어났고 이것은 자발적으로 한 것이 아니지만 더 할 말은 없다. 이것이 키미가 말한 것이다. 키미가 통제를 잃는 순간의 리플레이를 함께 보고 그것을 함께 논의하자. 내 생각에 키미는 더 크게 경로를 넓힐 수 있었다.
이 경우에 그는 경로를 크게 넓히지 않았고 많이 늦게 끈점을 잡고 후방을 잃었다. 제 생각에는 진입 시 조향각이 더 넓었다면 코너를 더 잘 돌 수 있었을 텐데 실수를 저질렀고 그게 명확히 보입니다. 여기 보세요. 다시 보여드릴게요. 연석에 부딪히고 뒷바퀴가 미끄러져 길게 빠지면서 당연히 노리스가 지나갑니다. 이건 명백한데 키미 안토넬리가 겪은 이 미디어 공세를 헬뮤트 마르코가 왜 조장했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사실 키미는 살해, 위협도 받았어요. 여러분, 이건 정말로 심각한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는 카타르 경주에서 있었던 일 이후입니다. 게다가 키미와 버스태펜은 서로 오해를 풀었고 경주 후에 화해하는 사진이 찍혔으며 둘 다 미소 지으며 편안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논쟁을 키울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 후 헬무트 마르코도 자신의 공개 사과를 했고 함께 보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키미를 향한 불필요한 미디어 공격을 발생시켰고 제 관점에서는 스포츠에 악영향을 미쳤습니다. 여기 보이시죠? 이게 바로 헬뮤트 마르코가 나중에 보낸 사과입니다. 키미 안토넬리의 리플레이를 다시 보니 이것은 실수였으며 의도적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온라인에서도 일어난 일에 대해 키미에게 사과하며 노리스를 일부러 지나가게 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옳은 말입니다. 헬뮤트 마르코. 하지만 여러분, 나중에 말하는 건 너무 쉬운 것 같습니다. 그 위치에서 이미 모든 공격을 받기 때문에 말이 안 됩니다. 정말 피트스톱을 하시겠어요? 그래서 레드불이 맥라렌의 함정에 빠지려 했습니다. 사실 레드불의 전략 책임자인 하나 슈미츠가 그들이 어떻게 결정했는지 설명했습니다. 맥스 버스태펜과 피트스탑을 할지 말지 의심했으며 맥라렌이 트랙에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맥스 버스태펜을 복귀시키기로 결정했습니다. 경주 전 세이프티 카나 가상 세이프티 카가 언제 창을 열 수 있는지 정확히 알고 있었고 그것이 계획이었습니다. 즉 세이프티 카나 가상 세이프티 카가 있다면 정차할 계획이었습니다. 따라서 세이프티 카가 7번째 라운드에서 나오면 두 대의 차 모두 피트스탑을 했을 것입니다. 세이프티 카가 그 라운드에서 나왔다면 정차하는 것이 큰 이점이 있었고 그래서 바라스타펜과 추노다 모두 두 번의 피트스탑을 했고 그것이 옳은 결정이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도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두 대의 맥라렌이 그렇게 하지 않은 것은 매우 이상하지만 하나 슈미츠가 추가로 말하길 트랙에 진입하고 맥라렌이 밖에 있는 것을 보면 모두가 그런 식이었다고 했습니다. 이런 맥스 버스타펜을 복귀시켜야 할까요? 피트스탑을 하는 게 맞을까요? 그리고 그는 아니 제가 하나 슈미츠 얘기를 하는 거고 그녀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 이것이 옳은 결정이라고 생각하며 6년 동안 옳은 결정을 내렸고 그 결과가 매우 좋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경우에 올바른 선택을 했습니다. 그리고 모두가 피트레인에 들어가는 것을 보았을 때 저는 괜찮습니다. 이것이 올바른 결정이라고 말했고 하나 슈미츠는 맥라렌의 전략을 반영하며 그들의 결정이 팀의 내부 결정, 즉 팀의 내부 역학에 의해 영향을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녀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마도 그들은 챔피언십을 위해 싸우고 싶어하는 두 명의 드라이버를 공정하게 대우하고 싶기 때문에 다루기 매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위치에서 한 사람에게 유리하고 다른 사람에게 불리한 결정을 내리는 것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매우 어려웠습니다. 이것은 하나 슈미츠가 한 말입니다. 저는 그녀의 말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맥라렌과 레드불 사이의 올바른 결정을 예측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저도 처음에 레드불의 결정이 바로 옳은 결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피트스탑을 고려할 때 이미 7번째 라운드였고 타이어의 높은 마모도를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른 두 번의 피트스탑을 각 타이어로 25바퀴씩 관리할 수 있었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했습니다. 경주 초반에 7번째 라운드에 멈추는 것은 시뮬레이션에 비해 일찍이었지만 하나 슈미츠가 올바른 전략을 여러 번 입증했기 때문에 저는 믿었습니다. 버스태펜이 복귀하는 것을 보고 난 후 그들이 옳은 결정을 했다고 생각했고 다른 모든 사람들이 그들을 따랐고 다른 팀들도 버스태펜을 따르며 맥스가 올바른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팀은 내릴 결정을 내부적으로 논의합니다. 확실히 맥라렌은 경주를 내던졌으며 적어도 한 명의 드라이버를 복귀시키지 않거나 전략을 다양화하지 않은 것은 실수였다고 생각합니다. 또는 둘 다 들어가게 했어야 했습니다. 이는 언급할 점입니다. 그리고 레드불이 수노대에게 유리한 결정을 내린 것처럼 보입니다. 최근 주말 수노대의 성적이 나쁘지 않았고
스프린트 레이스에서도 괜찮았습니다. 그러나 이번 경우에는 레드불이 2026년 레이싱 불스와 함께 림블레드를 데뷔시키고 수노다 대신 러슨을 레드불로 승격시키기로 결정했습니다. 이것이 결정인 것 같습니다. 공식 발표가 며칠 내로 나올지 지켜봅시다. 페라리에 대해 말하자면 먼저 정말 당황스러운 이 장면에 주목하고 싶습니다. 즉 경주 후에 돌아오는 루이스 해밀턴입니다. 보세요. 팀은 준비도 되어 있지 않고 피트스톡 장비를 모두 제거하고 돌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이 경우 해밀턴 정말 끔찍한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 팀이 준비되어 있을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바솔의 발언에 주목하고 싶습니다. 바솔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중지, 우리는 이미 4월 말에 SF-25 개발을 멈췄습니다. 하지만 이는 변명이 아니라 오히려 악화 요인입니다. 이는 페라리가 이전 모델과 기술적으로 연속성을 가진 차량에서 설계 실패를 인증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피에로라 리사의 말에 동의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다른 팀들이 최소한 맥라렌만 해도 최소한 여름 휴식기까지 차를 개발했고 그들은 강력한 차량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레드불은 최근 경기들까지 차량을 계속 개발했고 몬자의 바닥과 함께 전환점을 만들었습니다. 페라리는 4월 말에 개발을 마쳤으며 이는 물론 마라넬로에서 작업한 후 풍동 실험으로 가져간 것입니다. 왜냐하면 페라리의 마지막 진정한 업데이트는 스파에서 데뷔한 후방 서스펜션 수정입니다. 그러나 이는 당연히 마라넬로에서 먼저 준비된 업데이트입니다. 이것이 바로 SF-25의 실패를 인증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프로젝트는 너무 느리고 운전이 불가능하며 개선할 수 없는 차라서 바로 다음 해를 생각하며 포기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변명이 아니라 악화 요인입니다. 바솔씨, 왜냐하면 페라리는 운전하기에 정말 나쁜 차로 싸우고 있기 때문입니다. 르클레르 역시 카타르에서의 경주가 지루하다고 정의했습니다. 정말 끔찍한 주말이었습니다. 가장 흥미로웠던 부분은 대형 스크린에서 세계 챔피언십 경쟁을 보고 누가 세계 챔피언이 될 수 있을지 머릿속으로 계산하는 것이었습니다. 즉, 다른 팀들이 세계 챔피언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모나코 출신의 그는 페라리가 2026년에 집중하기로 한 선택으로 돌아왔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러나 아름답게 마무리하는 것도 생각해야 합니다. 적어도 페라리의 이름에 걸맞은 아부다비에서의 경주를 해야 합니다. 이렇게는 정말 계속할 수 없습니다. 저는 로베르토 포뮬러 1의 의견에도 동의합니다. SF-25는 최근 20년간 가장 나쁜 기술적 프로젝트입니다. 제 생각에 맞습니다. 왜냐하면 F14T와 SF1000은 매우 열악한 엔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특히 SF1000은 2019년의 엔진으로 불규칙한 연료 주입 시스템을 사용한 페라리로 인해 연맹에서 금지되었습니다. 말하자면 F14T는 정말로 운전이 불가능했습니다. 저는 그것이 알론소의 마지막 독주차였고 이 SF25와 마찬가지로 오버스티어와 언더스티어를 모두 가지고 있던 독주차였음을 기억합니다. 그러나 둘 다 운전하기 매우 어려웠습니다. 아마도 F14CT는 엔진 측면에서 정말로 당혹스러웠습니다. 이 점은 언급해야 합니다. 그래서 만약 최악의 차량이 아니라면 올해 페라리의 차는 탑 3 안에 들어갈 것입니다. 이 점은 거의 확실합니다. 그리고 이는 정말로 페라리의 나쁜 신호입니다. 왜냐하면 연초에는 세계 챔피언십 차량을 기대했기 때문입니다. 그 당시 2020년과 2014년에는 세계 챔피언십 차량을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어려움에 직면할 것을 알고 있었고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물론 상황은 여전히 극적이었지만 초기 기대는 없었습니다. 이 경우 2025년의 페라리 팬들은 초기 발언과 연중 차량 성능 간의 명백한 불일치로 인해 충격을 받았습니다. 팬으로서 저를 불쾌하게 만드는 것은 페라리가 이렇게 말하는 것을 듣는 것입니다. 독주차에 잠재력이 있습니다. 바솔가 시즌 내내 말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페라리의 잠재력이 있습니다. 그 잠재력이 발휘될까요? 하지만 그 잠재력은 언제 발휘될까요? 내년인가요? 차량을 교체할 때인가요? 루이스 해밀턴은 경주 후 이렇게 말했습니다. 페라리는 좋은 차량 외에 무엇이 필요할까요? 그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공개적으로 말하고 싶지 않지만 페라리 내부에서 바꿔야 할 것이 많습니다. 우리는 고군분투하고 있으며 다른 팀들과 보조를 맞추고 윌리엄스를 앞서는 것도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해밀턴도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다른 팀들이 페라리보다 얼마나 더 많은 진전을 이루고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올해 업데이트를 하지 않음으로써 한 희생이 내년에는 더 경쟁력 있는 차량으로 확인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우리 모두 기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카타르 GP에서 카를로스 사인츠와 루이스 해밀턴의 악수입니다. 여기 루이스 해밀턴의 미소도 보입니다. 정말 멋지네요. 여러분, 루이스가 보여준 건 정말 스포츠맨다운 행동이라고 생각하고 또 윌리엄스가 확실히 성장하고 있는 가운데 사인츠의 포디엄도 훌륭했어요. 두 드라이버 모두 많은 점수를 따내면서 정말 멋진 결과를 냈습니다. 마지막으로 샤를 르클레르에 대해서도 얘기하고 싶습니다. 그에 대한 다른 발언들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르클레르의 출발은 스프린트 레이스에서도 동일했습니다. 그립이 없었고 이는 정말로 우려스러운 상황입니다. 여기서 샤를이 차량을 회전시키는데 어려움을 겪는 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즉 엄청난 어려움이 있었고 스프린트 레이스와 같은 문제를 겪었습니다. 첫 번째 랩에서는 그립이 없었고 르클레르도 이 점에 대해 불만을 나타냈습니다. 포치는 12번 코너에서 가장 빠르다고 말했지만 르클레르는 헛소리와 거짓말을 그만두자고 합니다. 르클레르가 한 코너에서는 빠를지 몰라도 다른 코너에서는 항상 더 느리기 때문에 이미 어려움을 겪고 있는 드라이버에게 이런 팀 라디오를 주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카타르 경기 후 페라리 상황에 대해 브레이크 드 부스티드가 한 말입니다. 많은 말이 있었지만 그만큼 표현되지 않은 것도 많습니다. 지난 4시즌 동안 이 프로젝트의 모든 측면에 대해 고민했으며 지면 효과 시대에 대해 지속적으로 이야기하면서 솔직히 인정하자면 인정하기 싫은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고민거리를 만들어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즉각적인 생각만으로도 책을 여러 권 쓸 수 있을 정도이고 전체 기간에 대해선 더 말할 것도 없습니다. 하지만 이런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결국 과거에 얽매이는 것을 그만두어야 합니다. 나는 과거에 계속 집중할 에너지조차 아니면 그럴 만한 충분한 이유조차 찾으려고 애썼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이 기간에 대한 어떤 종류의 객관적인 분석도 이미 다 소진된 것처럼 느껴집니다. 이제 남은 것은 나의 감정들 뿐인데 과연 누가 진정한 이익을 얻을까요? 그리고 누가 진정한 이익을 얻는지는 질문입니다. 제 의견으로는 아무도 얻지 못합니다. 따라서 수용하는 것이 남은 유일한 일입니다. 이 기간을 겸손과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이면 가장 어려운 순간들도 교훈을 준다는 것을 이해하게 됩니다. 많은 것이 변했으며 팬으로서 이해합니다만 이러한 변화들이 싸움에 가려져 있을 때 보기가 어렵습니다. 남아있는 것은 나쁜 상황의 잔해일 뿐입니다. 진짜 본질, 중요한 부분은 팀이 흡수하는데 성공한 것을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순간들에는 이 모든 것에서 얻을 가치가 있는 것을 찾기 위해 자신 깊숙이 파고들어야 합니다. 아무도 과거에 고개를 돌린 채로 앞으로 나아간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은 있었던 일을 받아들이고 관련된 모든 사람들의 이익을 위해 새로운 페이지를 여는 것입니다. 과거의 무게로 더럽히지 않고 새로운 것을 바라볼 수 있는 기회를 주며 인사합니다. 그리고 브레이크 드 부스티드의 이 말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페라리의 문제를 여러 번 언급했기 때문에 객관적인 분석은 이제 무의미합니다. 이제는 붉은 팀의 미래에 집중하고 내년에 어떻게 될지 지켜봐야 합니다. 내년은 변곡점이 될 것입니다. 규정이 변경되고 대부분의 기술 스태프가 새로워지며 루이스 해밀턴은 믿고 있으며 8번째 타이틀을 원합니다. 요컨대 많은 기대가 있습니다. 어떻게 될지 지켜보겠습니다. 우리가 영상에서 다룬 모든 주제에 대한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알려주세요. 항상처럼 좋아요를 남기고 구독하고 알림을 활성화하여 에티마 포뮬라 1 및 에티마 페라리 채널의 영상을 놓치지 않도록 해주세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